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FMC 회의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 이달부터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제 다시 집중되기 시작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일단 미국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즉각적으로 QE3를 단행하기 어렵고 QE3 단행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현재 시장은 잭슨홀에서 QE3에 대해 단행을 염두를 두고 있음을 밝힌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QE3를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 컨센서스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0만 개 수준을 하회하는 등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잭슨홀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연준으로선 이번 FOMC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유럽 재정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면서 위험자산 선호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 QE3를 단행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중심에 위치한 미국 경제 회복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 성장이 현재보다 좀 더 속도를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QE3 단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드라기 랠리를 펼쳤던 글로벌 증시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연준이 전격적으로 QE3를 단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미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강한 상승 흐름을 연출할 것이라는 보다 좀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시장의 강세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지 혹은 더 상승이겠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이 QE3를 단행하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는 유동성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QE3 단행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상승 효과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단행된 QE1과 QE2 시행 당시의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QE3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E1 시행 당시보다 QE2 시행 당시의 주요국 증시의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QE1은 730포인트 선대에서 단행이 되었고 QE2는 1180포인트 선대에서 단행되면서 QE1과 QE2의 증시에서의 성과 차이는 지수 레벨에 기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1400포인트 선 위에서 추이하면서 지난 1, 2차 양적 완화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QE3의 증시에서의 효과는 1, 2차 양적 완화 당시보다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역시 미국의 두 차례 양적 완화 시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2011년 말에 단행된 1차 LTRO의 증시 효과가 2차 LTRO 당시 효과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역시 1차 LTRO가 1200포인트 선 수준에서 단행된 데 반해서 2차 LTRO의 경우에는 1차 LTRO 단행 당시보다 더 높은 1360포인트 선대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증시의 수익률이 이와 같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수대가 S&P 500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지난 1, 2차 LTRO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증시의 수익률 개선 정도는 다소 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횡보 장사를 연출을 했습니다.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네. 또 독일 헌재 판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힘입어서 유럽과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동시에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 상대적으로 뭐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단 1900포인트 선을 전후한 지수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